자, 8번 문제.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던 질량 4kg의 물체에 일정한 힘 F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모습을 나타냈고, 이 그래프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운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 운동량 쓸게. 그리고 시간이니까 t라고 쓸게. 원점이라고 했을 때 5초일 때 운동량이, 여기들 혹시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는지 기억나니? 그렇지! R자임이었지. 이 P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요, 바로 뭐다? R. 그러면 P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R자임이었으니까 2N이야. 0초부터 5초 때까지 기울기의 변화가 없지. 계속 작용했던 힘이 2N으로 일정했다는 거지. 0초부터 5초 때까지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왜? 2N이라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했거든. 근데 이 물체에서는요, 마찰이 없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저 2N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자 곧 물체가 받은 충격력이 된다. 괜찮지? 오케이, 바리. 이 물체, 자, 질량 얼마짜리라고 돼 있지, 문제가? 4kg짜리로 돼 있어. 1번 선지. 물체의 운동량은 변화였다. 자, 운동량 변화했잖아. 0에서 10으로 커졌잖아. 그치? 두 번째. 물체가 0에서 5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0N세크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나중 운동량 10에서 처음 운동량 0을 빼니까 10. 그게 곧 충격량이다. 3번.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력은 점점 커졌다? 아니, 2N으로 일정했다. 3번 틀렸고, 4번. 작용한 힘 2N 맞고, 5번. 4초일 때 운동량은 8이다. 4초일 때는 여기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얼마여야 돼? 8이어야지. 그래야 그래프의 기울기가 2로 일정하니까. 맞지? 그래서 운동량은 8이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그래서 9번, 10번 두 문제 연속으로 풀어봅니다. 이것도 PT 그래프야. 그래프는 기울기가 R자임이야. 그때까지 R자임은 얼마다? 4N으로 작용했다. 5초부터 10초 때까지의 기울기는 뉴턴으로 작용해. 0부터 5초 때까지는요, 4N의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했다. 하지만 5초부터 10초 때까지는 작용하는 힘이 없지. 그러니까 무슨 운동했다? 등속도 운동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볼게. 지금 현재 5초 때를 기준으로 보면 5초 때 운동량이 얼마야? 그러니 5초 때 충격량은 얼마일까? 2야. 왜? 0에서 20까지 변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20이거든. 자, 10초 때의 운동량 얼마야? 20이야. 그러면 10초 때의 충격량 얼마야? 또 20이야. 왜? 0에서 20까지 운동의 변화량이 20이니까. 5초 때, 이때 물체의 속도를 한번 구해볼 건데, 이 물체의 조건에 보면 9번 문제, 수평면 위에 직선 운동하던 물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운동량이 얼마로 되어 있어? 0으로 되어 있어. 처음에 정지했다 표현이 없더라도 처음 운동량이 0이면 이건 무조건 처음 속도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질량이 있는데 운동량이 0이 됐다는 건 속도가 0이라는 거잖아. 그럼 5초 때 운동량을 구해볼 거야. P는 곱하기 속도. 자, 질량이 5kg. 처음 운동량이 0이면 충격량이 곧 운동량이다. 그런데 이미 운동량이 나왔지, 여긴. 20이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야 돼? 20이 되어야 되네. 그래서 V는 얼마다? 4다. 괜찮죠? 그래서 기역선지 맞고 니은 디귿 선지 틀린 거다. 자, 그럼 10번 문제는 눈으로 한번 풀어볼까? 기억, 0부터 4초 동안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0에서 4초 때까지는요, 기울기가 일정했으므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받은 등가속도 운동한 거야. 여기선 5N의 크기를 계속 받았던 거지. 그러니 맞고, 니은. 0에서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0이다. 이 또한 맞지요. 운동의 변화량이 20이니까. 디귿. 물체에 작용한 힘 F는 4에서 6초일 때가 최대가 아니라 4에서 6초일 때는 받는 힘이 없다지. 기울기가 0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되겠다. 자, 그 다음 1번 문제. 이렇게 공이 있어. 그런데 공이 쭉 가다가 벽과 충돌해서 튕겨져 나온 거야. 공의 질량은 0.5kg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 때는 4m/s로 갔다가 벽과 충돌한 다음에 튕겨져 나온 건 2m/s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어볼게. 4m/s, 2m/s는요, 속도잖아. 왜? 방향이 다르니까. 그러면 너희가 한번 방향을 잡자 이거야. 오른쪽을 만약에 플러스로 잡으면 왼쪽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므로 이 공이 받은 충격량을 구해볼 거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 거 기억나지, 그치? 그러니 질량 0.5 곱하기 나중 속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2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될 거 아니야? 자, 0.5 곱하기
처음 속도 얼마다? 플러스 4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 2 나오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뉴턴 세크 나오지. 그치? 이 말은 뭔 뜻이야?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인데 3인데 방향은 뭐다? 마이너스 왼쪽이다. 공이 받은 충격량을 보면요, 왼쪽으로 얼마 받은 거야? 3 뉴턴 세크 받은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물어본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은 쌍으로 존재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러면 공이 벽과 충돌할 때 받은 충격력이 공에게만 작용한 게 아니라 공이 벽을 때린 만큼 벽도 공을 때렸을 거 아니야. 즉 벽이 공을 때린 만큼, 벽이 공에게 충격을 준 만큼 공도 벽에게 충격을 줬을 거잖아. 그런데 두 물체가 충돌했다는 건 충돌 시간이 똑같다는 거니까 결국에 벽이 받은 충격력은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로 받을 거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공이 받은 충격량이라면 이건 누가 받은 충격량이다? 벽이 받은 충격량이다. 괜찮냐 얘기들? 오케이 바리. 그럼 문제 풀자. 기억.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크다.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네. 즉 이 값의 절대값을 물어본 거지. 충돌 후에는 1, 충돌 전에는 2. 그러니 충돌 전이 더 크다. 맞고요. 니은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량은 1이 아니라 조금 전에 구했던 3. 디귿 벽이 받은 충격력 또한 똑같은 크기로 방향만 반대로 3.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1번 되겠다.